안녕하세요, 이플로스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행축약과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번에 1.1 단원들을 잘 복습하셨고, 저번 강의 마지막 1.1에서 1.2로 넘어가는 그 기본인 연산 파트를 좀 연습하셨다면, 이번 파트는 그냥 추가적인 개념이 생기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싹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개념을 보시면 뭐 사다리꼴, 기약사다리꼴, 선행선분, 추축, 뭐 추축 너무 뭐가 또 많이 생겼어. 하지만 별거 아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 아래처럼 나올 수 있어요. 뭐냐, 이러한 A라는 행렬을 주어지고 사다리꼴로 변환한 후 기약사다리꼴로 변환하고 뭐 여기까지만 해서 여기까지 출제하시는 분도 많고요. 좀 더 개념을 묻고 싶어서 추축, 추축력, 추축 위치까지 표기하라 라는 개념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다 할 줄 아셔야겠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거는 당연히 계산할 때 기본행 연산이 잘 되어 있어야 구할 수 있더라.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를 딱 접했어. 일단은 여러분들 근데 저번 시간에 항등 행렬처럼 생기도록 만들어주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0이에요. 뭐 여기가 1이 와요. 점점 이런 꼴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요? 그럼 어떻게 해줬어? 교환을 해줘서 여기에 부분을 채워줬죠. 최대한. 됐나요? 자, 한번 채워주면 어떤 거 옮길까? 얘랑 얘를 바꿀까? 아니면 얘랑 얘를 바꿀까? 저는요 1과 4를 바꿀게요. 다른 거로 해도 돼요? 제가 마음대로 얘를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냥 얘는 양수기 때문에 좀 올리면 편할 것 같아서 1행과 4행의 위치를 교환하겠습니다. 자, 단순 교환이 되었나요? 단순 교환을 한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줬습니까? 여러분,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여기가 가장 왔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개념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각 행의 가장 빠른 원소들을 선행선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뭐라고요? 각 행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선분. 다시 말해서 1행, 2행, 3행, 4행이 있잖아요. 맞나요? 각 행에 대해서 0이 아닌 가장 빠른 원소. 여기 1행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원소는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얘가 선행선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2행의 선행선분은 뭡니까? 마이너스 1. 3행은 얘, 4행은 1. 이런 식으로 선행선분이 각 행마다 있다. 여기는 0이 아닌, 됐나요? 0이 아닌 선행선분. 그래서 전 선행선분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됐나요? 자, 근데 교환을 했어. 그럼 여기서의 선행선분은 1행에서의 선행선분은 1이겠네. 됐나요? 각 선행선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줬어? 교체를 해줘야겠죠? 어떻게 교체해줘? 요 밑에 있는 요 두 개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선행선분이자 얘는 추축이라고도 합니다. 추축. 선행선분과 추축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선행선분과 리딩 엔트리 여기 위에 단어 영어로 놓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 추축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다. 같을 때는 후에 얘네 둘일 때는 같은데요. 평소에는 선행선분과 추축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같은 경우도 있죠, 당연히. 자, 이러한 경우 각 행의 가장 빠른 우리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이러한 삼각행렬 형태로 갈수록 이러한 형태로 갈수록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0이 많아졌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0이 많아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0이 많아지는 형태로 가야 되고 대각선으로 잘라야 된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 후진 대입, 후진 단계 같은 말입니다. 후진 대입, 후진 단계를 해서 우리가 구해줬죠. 맞나요? 그래서 이 선행선분이고 얘를 똑같이 피봇 추축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적을게요. 추축. 자, 이제 조금 더 기본행 연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추축 기준으로 아래를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됐나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게 추축을 기준으로 아래를 다 해줬구나. 선행선분은 뭔가요? 선행선분은 각 행에서 가장 0이 아닌 숫자. 추축은 이 선행선분이 여기 가장 정해졌을 때 선행선분을 정했잖아요. 맞나요? 제일 왼쪽 위에 정했죠. 왼쪽이 얘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닌 쉽게 말해서 행렬을 사다리꼴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 행렬을 기본행 연산으로 계산할 때
각행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 0이 아닌 수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감이 안 와도 좀 더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교체를 했어. 교체를 해주면 어떻게 해줘?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를 건드리기 때문에 네 번째는 그대로 가죠. 네 번째는 그대로 건들지도 않으니까 그대로 적어줘. 시험 때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번째는 건들지 않았으니까 적어주고 1, 4,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얘도 건드리지 않았죠? 얘네 둘만 0, 0 되는 거 아니까 바로 적어줘. 왜? 어차피 얘네 둘을 지금 0, 0 만들어주려고 한 거니까 0, 0이 되겠죠? 생각도 안 해도. 그러면 얘랑 지금 더해지는 거 맞나요? 그냥 4 빼기 2, 5 빼기 1, 마이너스 9 더하기 3. 그러니까 서로 얘네들 그냥 더해주면 된다 이거야. 됐죠? 기본의 연산은 익숙해졌다고 하고 조금 속도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 3행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3행에 2를 곱해서 더해줘야겠죠? 맞나요? 4에다 2를 곱하면 8, 마이너스 3을 해주면 5, 2를 곱하면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4 빼기 15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봤어. 같은 동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약분해주고 싶죠? 그걸 뭘라 했습니까? 스칼라 곱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뭘로 갈까? 2행은 2분의 1로 나눠주고 3행은 5분의 1로 나눠주면 좀 깔끔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좀 형태가 두 개 다 같은 게 나왔네? 이 형태랑 이 형태랑 완전히 같아. 그러면 하나는 뭘로 만들 수 있어?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이해되십니까? 왜? 같은 거니까.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해. 같은 행렬이 있네? 같은 게 있네? 같은 식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겹쳐지는 거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완전히 겹쳐지면 뭐야?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전부 다 0, 0, 0, 0으로 바꿔도 되겠죠. 2행을 0, 0, 0으로 바꿔도 상관없는데 굳이 왜? 아래로 내려갈수록 0이 많아야 된다 했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0이 많아져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보다 3행이 더 0이 많네? 그죠? 그러면 얘네 두 위치를 좀 바꿔주면 아래로 갈수록 0이 많아지게 만들 수 있겠다.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4, 9 여기를 0, 0, 0, 0으로 바꿔주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 다음 2행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여기 다 0으로 만들어주고 오른쪽으로 좀 정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2행에서 선행선분은 지금 뭡니까? 2행에서 이제 선행선분은 얘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얘를 이제 피봇, 추축으로 잡고 가는 겁니다. 피봇. 이 추축, 이 선행선분 아래를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미 0이 여기 있으니까 얘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3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구나. 3을 곱해서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행과 4행은 그냥 여러분들 시험 때도 0, 0, 0 만들어준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4,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적어주고 그 다음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얘도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죠? 얘만 어떻게 처리해 준 거니까 0, 3을 곱해서 더해주니까 0, 3을 곱해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5, 3을 곱해서 더해주니까 0, 0, 0, 0, 0 이렇게 정리되는 게 인정? 별거 아니죠? 그냥 단순 계산이구나. 됐죠? 그 다음 화면 이쪽에서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자 3행에서 이제 선행선분은 어떻게 돼? 3행에서의 선행선분은 마이너스 5죠. 그럼 얘가 피봇이 되는 거야. 됐어요? 얘가 피봇. 얘가 추축. 이제 여기가 추축. 그죠? 추축.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추축이었죠. 됐습니까? 지금 추축이 총 3개 있어. 그러면 추축이 없는 열은 뭡니까? 자, 다시 x1, x2, x3, x4, x5라고 생각해 볼게요. 맞죠? 각각의 벡터들의 결합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 어디가 없어? x1, x2, x4에는 추축이 있는데 어디 없어? x3와 x5는 없네. 식이 이제 행은 4개인데 열은 5개야.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좀 생각해봐요. 식이 4개라야. 그지? 식이 4개라 생각해봐. 근데 변수가 몇 개야? 5개야. 식이 4개인데 변수가 5개야. 여러분들 x 플러스 y는 2와
x-y가 1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x가 뭔지 y가 뭔지 모르죠. y가 자유변수라고 갖고 얘를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x가 1로 정해지는 거고 y가 0이라고 하면 x가 2로 정해지는 거고 맞죠? 1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y가 100이야. 그러면 x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98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이 y를 하나를 아무거나 잡아놓아야지 x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 y를 자유변수라고 우리가 평소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조금씩 천천히 봅시다. 그러면 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 무조건 자유변수가 생기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돌아가서 변수가 5개인데 식이 몇 개라고? 하나, 둘, 셋, 넷, 4행이니까 4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무조건 생겨? 자유변수가 생기고 자유변수가 있다는 것은 뭐야?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좀 연결이 돼야 돼요. 됐나요? 어렵지만 천천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측은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추측은 알겠어요. 추측열은 뭔가요? 추측 위치는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추측 위치는 지금 계산하면서 추측들을 표시해줬죠. 추측들을 표시해줬어. 그러면 이제 원래 행렬로 돌아가서 추측 위치가 어디가 될 거냐고 표시를 해준 거야. 얘, 그 다음에 여기 위치, 그 다음에 어디 있었어? 삼행의 사열에 있었지. 삼행의 사열. 얘네들을 여기에서의 동그라미를 이제 뭐라고 한다? 추측 위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추측 위치는 원래 행렬에서 가질 수 있는 미안합니다. 원래 행렬이 아니네 이게. 그지? 원래 행렬이 뭐야? 원래 행렬은 얘죠. 여기가 추측 위치라는 겁니다. 원래 행렬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서 여기로 지금 해준 거죠. 교환을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얘를 추측 위치라 하고 추측은 뭐라고?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추측들 기준으로 잡고 아래를 0으로 만든 것들이 추측이 된다. 선행선분은 뭐라고? 그냥 각행에 제일 빨리 나오는 것 0이 아닌. 됐죠?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측열은 뭔가요? 별거 아니야. 추측열은 추측이 있는 위치의 열들이야. 그러니까 얘열, 이열, 이열 이 세 가지를 추측열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해줄 얘기는 사다리꼴과 기하 사다리꼴입니다. REF, RREF라고 돼 있는데 자, 별거 아니야. 이 REF는 줄임말인데 이 정도는 좀 아시다. 이제 로우 에셜론 폼입니다. 됐나요? 그럼 RREF는 뭐야? RREF는 자, R이 두 개야. 얘는 reduced 좀 더 줄였다는 거겠죠. reduced 그 다음에 low echelon form 그죠? 여기 뭔가 빠졌는데 echelon 그죠? echelon form 이 두 개다. 그래서 이 reduced는 조금 더 뭔가를 해준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그냥 행렬이 있어. 그냥 행렬이 있으면 그냥 행렬에서 우리가 처음에 기본행 연산으로 계산해주고 REF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REF로 계산해준 다음에 RREF로 만들어주는 과정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진 단계는 어디까지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했어? 전진 단계라고 했어. 그 다음에 후진 단계를 해야 돼. 됐어요? 그런 머릿속에 개념을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진 단계까지 했고 후진 단계를 해야 되는데 자, 후진 단계 근데 더 이상 후진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지금 이 형태를 뭐라 하냐? 자,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다 한 거야. 이 형태, 지금 최종적으로 이 선행선분 이 피봇들 있죠? 이 피봇들 아래가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졌죠. 맞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선행선분 밑에가 모두 0이면 뭐라고 할 수 있다? REF라고 합니다. 됐어요? REF. 그럼 RREF는 뭔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RREF는 지금 매우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1.5배속으로 듣든지 하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면. 아니면 다음 내용 보셔도 좋습니다.
자, 1, 0, 0, 0, 1, 0, 0,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0, 마이너스 5, 0, 0, 0. 지금 이 상태잖아요. 지금 4, 5,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준 거예요. 위에 거를. 같은 겁니다. 적어줬을 때 각 지금 선행선분들이 얘죠. 피봇들이. 자, REF 상태일 때는 선행선분이랑 피봇이랑 같습니다. 추측이랑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REF가 아닌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여기 선행선분들이 얘네들이었잖아요. 근데 바뀌었죠. REF가 되고 나서 되고 나서는 피봇과 같은 것이다. 됐어요? 그리고 다시 복수하면 REF는 이 각각의 피봇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점점, 그리고 아래가 전부 다 0이면 REF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REF는 뭐냐면 아래뿐만 아니라 위에도 0을 만들어주면 RREF입니다. 됐나요? 우리가 저번에 사실 딱 한번 했죠? 끝까지 제가 표현해주는 거. 자,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녀석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위에와 더해줘야겠죠.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위에와 더해주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해주면 3, 여기다 4를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그리고 RREF에서 선행선분 위아래로 다 0으로 만들어지고, 선행선분이 전부 다 1이어야 돼요. 선분이 전부 1이어야 된다.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위아래가 전부 0이어야 된다. 전부. 자, 그러면 여기는 1로 만들어줘. 왜? 마이너스 5분의 1을 전부 다 스칼라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위에다가 해주면 여기 그냥 다 0, 0이 되겠죠? 단순 3 곱해서 더해주니까. 여기에 아무 영향이 이제 안 주니까 다 해줬어. 그러면 다 만들어줬네. 뭐야? 피봇들 구했고, 피봇 위아래로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줬네요. 이게 뭐라고? RREF다. 전부 다 구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험 얘는 지금 RREF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추측 위치 표기했죠? 사다리꼴로 변환한 후 사다리꼴 REF 변환하고 RREF까지 표현해주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좀 연습하셔야겠죠? 기본의 연산이 되어야 추측열, 추측 위치를 넣는 연습이 될 거고, 선행선분이 뭔지 따져주면서, 그 다음에 뭐해? 사다리꼴과 기약사다리꼴. 결국 저번 시간에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사다리꼴과 기약사다리꼴까지 하는 방법을 공부한 거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좀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A라는 행렬로 그냥 뒀잖아요. 그죠? A라는 행렬, 이렇게 A라는 행렬로 뒀었잖아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행렬 방정식으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 아그멘티드 매트릭스로 나타내서 계산해줬죠. 이거는 그냥 A라는 행렬 툭 던져놨으니까 쉬운 거야. 근데 이제 B라는 그 상수 벡터, 상수 행렬까지 붙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해볼게요. 자, 좀 다른 데로. 자, 여기까지 왔어. 자, 첨가행렬로 예를 들어서 AX는 B에서 이 B가 ABCD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거, D가 0일 때가 있을 거고 D가 0이 아닐 때가 있죠. D가 0이 아니면 뭘 가져? 얘가 0이 되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했어? 0, 여기다 어떤 변수의 숫자를 넣어도 0이 되니까 모든 숫자를 다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자유분수가 무조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다. 자유분수가 있다는 것은 해가 무수히 많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D가 0이 아니야. 그러면
해가 없다지. 해가 없다. 왜?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지금 D잖아. D면 어떤 수를 넣어도 0이 돼버리기 때문에 0 이퀄 D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D가 0인 경우만 나오겠죠. 됐어요? 여기서 일반 해를 구하라 했어. 만약에 일반 해를 구하래. 그러면 자, 일반 해를 구하라고 하면 뭘로 나타내 줘야 돼? RREF로 나타내 줘야 합니다. 됐습니까? RREF.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RREF로 나타내 보면 여기 x1 자리, x2 자리, x3 자리, x4 자리, x5 자리야. 맞지? 그러면 지금 기본 변수는 몇 개야? 기본 변수와 자유 변수로 이루어진 건데 자유 변수는 총 몇 개야? 자유 변수는 하나, 둘 선행선분이 있는 것을 3개. 기본 선행선분이 있는 것을 3개. 자유 변수는 없죠. 없는 곳이 2개. 그래서 2개야. 그럼 3개 더하기 2개를 해서 총 5개지. 5개 열이는 5개 열. 이해되나? 기본 변수는 3개, 자유 변수는 2개. 총 합해서 총 10개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본 변수 3개, 자유 변수 2개 확인했고 REF에서 시작한다. REF에서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 REF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확인해줄 거 기본 변수와 자유 변수가 3개, 2개가 있다. 그럼 자유 변수는 여기서 뭐랑 뭐야? X3와 X5다. 자, D가 0일 때 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일반해를 적어주려고 하니까 밑에다 좀 옆에다 적어줄까요? 자, 좀 적어주면 자, 좀 색깔 바꿀게요. x1 빼기 3x3 지금 얘를 지금 다시 적어주는 겁니다. 3 5x5 equal a x2 더하기 2x3 3x5 equal b. 그 다음에 x3는 우리가 자유변수는 x3로 둔다 했어요. 저번 시간에 x4는 c죠. x5는 자유변수니까 x5로 둔다 했어. 자, 그 다음에 기본 변수만 냅두고 좌변에는 x1, x2, x3, x4, x5는 냅두고 나머지 다 넘겨준다 했어. 맞죠? 순서대로 넘겨주면 x1은 뭐가 돼? x1은 3, x3 플러스 5, x5. 얘는 x2는 마이너스 2x3 플러스 3, x5. 됐어. x3는 x3, x4는 c, x5는 x5. 됐어요? 여기 좀 지울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연습했어? 이렇게 나타내줘. 여기는 그냥 자유변수예요 라고 자유변수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일반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거 해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자, 우리가 매개변수, 즉 매개변수 형태로 나타내라. 일반해의 매개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x3, x5 그대로 가서 여기 왼쪽에 여기를 뭐 어떻게 돼? 여기가 x 벡터가 되죠. 그래서 x 벡터 이퀄, 자, x3는 x3는 x3끼리 묶어줘. x3 없죠? x3 없죠? 됐어요? x3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2, 1, 0, 0. 됐어? 그러면 x5로 묶어. 플러스 x5는 5, 3, 0, 0, 1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상수 묶어야겠죠. 상수가 남으니까 0, 0, 0, C, 0 이렇게 남네. 너무 어렵다. 그지? 그러면서 얘는 T로 취현하고 얘는 뭐로 취현할까? U로 취현해서 자유변수를 어떻게 표현한다 해서 T 이렇게 U, for all U 이렇게 자유변수를 표현해 줄 수 있더라. 근데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U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자유변수구나 라고 해서 매개변수 형태의 일반해까지 적어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 매개변수 형태의 일반해는 왜 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 후에 뭐 스팬의 개념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은 이렇게 매개변수 형태로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건데, 실전 문제 푸실 때 한 번 더 이거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숫자 바뀌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 꼭 잘 해오시고 책에 있는 문제 한번 쓱 풀어보십시오. 이 기본행 연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풀면 사실 이 문제 풀어보면 다 이해가 되겠죠, 사실?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맨 처음에 하면 너무 복잡하고 할 게 많아요. 하지만 익숙해지시면 가장 쉬운 파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